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요거는요, 서울 시립대가 올해 고3 말고 작년 고3들이 각 전형별로 어느 정도 성적대 아이들이 우리 대학에 합격했는지를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사회복지학과를 이렇게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이 대충 2.18 등급입니다.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은 평균 3.58 등급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자의 내신을 보니까 평균 3.85 등급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70컷. 70컷이 뭐냐면 100명이 합격했다면 70명을 딱 뽑아서 그 아이의 국어, 탐구, 수학의 100분위 점수를 비교했더니 88.75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88.75라는 건 뭐냐면 100명 중에 내 뒤에 88.75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11, 상위 11%, 11.25%. 여러분 1등급은 4%라고 했죠. 2등급이 11%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어, 수학, 탐구가 모두 2등급 11% 안에 들어간 아이들이 사회복지학과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합격한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딱 본다면 우리 애가 시립대 가려고 해요. 무슨 전형 쓸까요? 자, 논술이랑 종합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왜? 딱 보니까 낮아 보이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은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논술 시험을 얼마나 잘 보느냐가 중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3.85라는 내신도 중요하지만 학생부를 관리한 어떤 끊임없는 노력들을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3이 되면 자꾸 논술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쏠려요. 그래서 6논술 쓰는 아이들이 있고 6장 종합으로 쓰는 아이들이 있지만 사전에 시험 준비나 학생부 관리 준비가 안 되면 모두 탈락한다. 그래서 자신의 내신을 확인하고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두세 개 확정 지어서 안정적으로 지원한 다음에 논술 준비가 돼 있다면 논술로 상향 지원하는 것이고 종합 준비가 돼 있다면 학생부 종합으로 상향 지원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시립대 갈 학생이라면 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갈 학생이라면 그냥 나랑 같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전 과목 2등급 받거나 아니면 전국의 모든 학생과 똑같이 치르는 수능에서 뭘 2등급 받으면 갈 수 있다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입시의 기준은 성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뭐 학생부 관리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핵심은 성적이에요. 그래서 성적이 2등급 되면 올 2등급이면 나 시립대 갈 수 있구나. 모든 수능이 올 2등급이면 시립대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학생부가 준비되어 있다면 저는 그러면 시립대가 교과로 썼다면 중경외시 기본적으로 교과 쓰고 나머지는 상향 지원으로 서성한 스카이 써보겠죠. 그리고 내가 학생부가 관리되어 있다면 서성한 스카이 학종으로 써보겠죠. 그런 무기로 입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학생부 관리 쪽으로 조금 중심을 좀 이어나가고 싶은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시립대가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 2.18 등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쪼개서 발표했어요.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균 등급을 일반고와 자사고와 특목고로 구분을 해봤더니 일반고 아이들의 합격생들의 내신 평균이 1.91 등급이더라 이렇게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사회복지학과는 3.85 등급이면 붙겠구나라고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실제 일반고 아이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의 평균은 오히려 교과보다 높았다는 거죠. 사회복지학과 1.91. 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일반고 학생과 특목고 학생들의 함께 동일한 경쟁이기 때문에 저렇게 내신 평균 등급에 특목고 아이들이 섞이는 순간 왜곡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제가 시립대를 자꾸 말씀드리는 건 이 문제를 시립대가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같이 발표합니다. 요거는 2년 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자연계열 전공에 합격한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등급과 학생부 서류평가 점수를 도수로 이렇게 찍어서 그래프로 보여준 거예요. 자, 이 친구 내신이 일반고에서 내신이 9등급 가깝고 서류평가는 200점 합격자 기준에 훨씬 못알아는데 원서 냈죠. 이 친구 왜 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미달라라 이런 아이겠죠. 근데 또 이유가 있겠죠. 뭐죠? 엄마를 위한 서비스 카드 한 장일 가능성도 높아요. 무슨 얘기냐? 어머, 정빈이 엄마, 정빈이 어디 원서 냈어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머, 우리 시립대 원서 냈어요.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거 한 장일 수 있고요. 자, 요 친구 보세요, 친구. 내신이 1점대 중후반이죠. 근데 서류평가가 150점, 합격선하고 많이 멀어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그렇죠. 내신 관리 열심히 했지만 학생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학생들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시립대 붙은 아이들을 보니까 대부분 일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앞에 3자를 달면 합격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더라. 그런데 떨어진 아이들도 대부분 그렇더라. 합격한 아이들과 떨어진 아이들의 분명한 학생부 관리 노력의 차이가 있더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의 합격생과 불합격생을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걸 바로 역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학은 지금 대학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재평가 기준이 과거에는 지식의 양으로 평가했다면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동시에 전 세계의 모든 인재평가 기준은 역량 중심의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자, 그럼 도대체 역량이 뭐냐? 말을 들으면 알듯한데 잘 모르겠는 게 역량이라는 어떤 단어인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정말로 중국어 학원 한 6개월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저를 중국 거래처에 출장을 보내서 거래처하고 계약을 따오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비행기를 타고 중국 거래처에 도착했습니다. 자, 6개월 중국어 배운 저 중국 거래처에서 중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고요? 저 할 수 있어요. 我是 한국어런, 你吃饭了吗? 할 수 있잖아요. 저 배웠어요, 6개월. 그런데 제가 지금 한 중국어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국어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중국어죠. 그러면 저는 중국어로 계약을 체결할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의 개념은 나에게 주어진 요구, 나에게 주어진 과제, 내가 설정한 목표를 충족하고 해결하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식을 써먹을 수 있는 스킬, 기능과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을 역량이라고 해요. 다시 설명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를 동원해서 나에게 주어진 과제, 내가 설정한 목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역량.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역량.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지식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암기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응용할수록 그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는 건 내신 성적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원하는 역량, 깊은 수준의 지식은 시험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또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암기한 내용을 실제 적용하고 응용해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과제를 해결한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판정 기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관리한다는 건 바로 학교에서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흔적을 학생부에 담아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흔적을 남겨놔야 되느냐? 내가 수업 시간에 무언가를 배웠어요. 그런데 배운 내용을 한번 내가 더 깊게 탐구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어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같다는 걸 내가 배웠어요. 근데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유도하고 싶어요.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몇 권의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4가지 방법으로 증명해서 친구들 앞에서 수학 시간에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내용이 기특하다고 학생부에 적어주셨어요. 그럼 대학은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머무른 게 아니라 스스로 궁금증이 생긴 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구나. 학업 역량이 있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자, 제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언어를 배웠다고는 하지만 그냥 교재에 있는 코딩을 그대로 따라해서 입력해보는 것밖에 안 해봤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나만의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들 2명, 3명을 모아서 함께 게임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다 된 줄 알았는데 뭔가 에러가 나서 안 돌아가요. 그래서 밤새서 그 에러를 찾아서 코딩을 수정했더니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동아리 발표회 때 발표했더니 친구들이 해보고 디자인은 멋지지 않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재밌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 내용을 선생님이 학생부에 적어줬어요. 그럼 대학은 이 친구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서 실제로 파이썬 언어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전공 적합성 높은 친구네 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적 호기심도 아니고 전공 호기심도 아니지만 우리 학교에 분리수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너무 아이들이 분리수거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분리수거하는 통 앞에 분리수거해야 될 어떤 이미지들을 사진을 찍어서 딱 게시를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고 분리수거를 잘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전교적으로 확산하고 싶어서 학생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때의 성공 사례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전교에 있는 모든 교실에 게시를 했더니 우리 학교의 분리수거 문제가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담임 선생님께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기재를 해주셨네요. 그랬더니 대학에서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일상에 해결할 문제를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네 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거나 혹은 코딩을 직접 해서 게임을 만들어 보거나 분리수거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군가 타인과 협업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대학은 그 내용을 이 친구 공동체 역량이 있구나, 인성이 있구나 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이 친구가 3년 동안 얼마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면접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친구들을 면접에 불러다 실제로 그 역량이 있는지 확인해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를 몇 학년 때 배우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그런데 그거를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피타고라스 정의를 증명한 여러 가지 방법을 친구들 앞에서 설명했어요. 이 친구 뛰어난 학생인가요? 평범한 학생인가요? 뛰어나죠. 자, 그러면 이 활동을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뛰어나요? 평범해요?
평범해요? 여러분 아이들은 중2 때 이런 거 했나요? 아니죠. 중2 때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시험 보기 위해서 공식을 암기하고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한번 더 들어간 건 뛰어난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이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하고 있어요. 뛰어나요? 평범해요? 이제는 좀 평범해 보이죠? 왜요? 중1 때부터 고2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 증명과 관련된 다른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이 과연 이 학생이 에너지를 넣어서 노력한 결과로서의 결과물이냐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도전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냐 평가한다는 거예요. 즉 결과물의 퀄리티를 보고 그 결과물의 어떤 퀄리티의 상승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대학에서 얘기하거나 여러분들이 딱 보면 우리 아이들이 활동은 많이 하는데 활동의 수준이 다 너무 낮은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한다라는 건 뭔가 깊이 있는 활동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